달동네 좁은 골목길 위로 검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이웃집 물통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이미 지붕을 삼켜버린 뒤였어요. 닭집 앞에 서 있던 정윤이는 눈앞에서 자신의 집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시뻘겋게 튀어오르는 불꽃은 마치 오래된 원망이 몸집을 키우는 것처럼 보여서 더 무서웠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꼭 얹었지만 끓어오르는 흐느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아직 방 안에 남편이 있다는 두려움이 까맣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숙자는 그 동네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달려다니며 물을 퍼나르고 울부짖는 소란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길이 사그라진 뒤에야 그 의문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서늘함이 스며들었어요. 40년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정윤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달동네 작은 언덕배기에는 서로 닮은 두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닭집을 운영하는 정윤이는 늘 부지런했고 옆집 노숙자는 천조각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은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닭국물을 조금 나눠 먹으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윤희는 이웃이라기보다 작은 자매를 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노숙자도 언제나 수줍게 웃으며 윤희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그 웃음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닭집 좁은 부엌에도 은근한 온기를 남겼어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난 언니가 있어서 덜 외롭죠. 노숙자는 어느 날 그렇게 말하며 눈을 살짝 가늘게 접었어요. 윤희는 그 표정을 보고 괜스레 가슴이 울컥해져서 괜히 큰 웃음으로 넘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작고 소중한 신뢰가 고요히 깃들어 있었어요. 윤희의 남편은 매일같이 시장 골목 끝에서 인력 소개소를 들락거렸어요. 막노동을 나가는 그의 발목에는 늘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허름한 바지는 무릎이 다 닳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기운 빠진 몸을 이끌고 닭집에 들어와 윤희가 내어준 따뜻한 국물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윤희는 가난해도 좋으니 오늘처럼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어요. 가끔은 남편이 닭을 해체하다가 멍하니 서 있는 윤희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기도 했어요. 우리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소? 부자로 살진 못해도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윤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금방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닭집 좁은 부엌에는 소박한 웃음과 삶의 냄새가 자주 피어올랐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윤희의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따뜻하고 아릿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의 남편이 막노동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부들이 허겁지겁 업고 왔을 때 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허리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어요. 여보, 많이 아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약이라도 지어올게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한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그때 들린 낮고 긴 신음소리는 마치 가난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귀에 날카롭게 박혀왔어요. 윤희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꼼짝없이 방 안에 누워 지내야 했고 그 어두운 방에는 허전함과 절망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윤희의 집안은 늘 아궁이 연기와 닭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누운 방만은 이상할 만큼 쓸쓸하고 냉기가 감도는 곳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깜깜했고
그 안에서 남편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통증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물이라도 좀 더 마셔봐요. 윤희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눈가만 움직였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러움과 두려움이 번져 있었어요. 윤희는 그 눈길이 자신에게 남기는 무게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려왔어요. 닫힌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조용해진 집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흑백 TV를 빌려와 마당에 펼쳐놓고 운동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윤희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옆집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줬어요. 그 무렵 사람들은 복권을 사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고 떠들썩했어요. 닭집 손님들도 들어오자마자 복권 자랑을 하며 꿈의 길을 늘어놓았어요. 윤희의 남편도 가끔 허리춤에 복권을 껴두곤 했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의 표정을 조금 밝히게 해줬어요. 당첨되면 우리도 병원도 가고 집도 고치고 닭집 간판도 새로 달자고. 남편이 힘겹게 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 윤희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난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가 깜빡이며 그 집안에 숨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날도 윤희는 닭집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기름 묻은 손을 연신 닦아내며 문 쪽을 바라봤을 때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언니, 잠깐 들렀어요. 혹시 닭뼈 조금만 줄 수 있나 해서. 노숙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윤희는 반가운 마음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요. 국물이라도 잘 우려서 먹어요. 노숙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방 안을 흘끗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남편에게 닿자 윤희의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어요. 잠시 뒤 노숙자는 닭뼈를 담은 봉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 보여서 윤희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윤희는 그날 닭집 문을 닫고 잠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좁은 골목을 벗어나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집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노숙자가 조용히 윤희의 집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방 안에는 거동도 못하는 윤희의 남편이 홀로 누워 있었어요. 노숙자는 방 안을 힐끗 살펴보다가 남편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낯익은 기척에 가늘게 미소를 지었어요. 노숙자, 나 좀 도와줄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복권 좀 꺼내서 번호 좀 맞춰줘요. 눈이 잘 흐려서 보이질 않아요. 그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질 듯 약했어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남편의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는 묘하게 숨죽인 공기가 내려앉았고 그 작은 종이가 가져올 운명은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손에 쥔 복권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어요. 작은 종이 위에 적힌 번호를 몇 번이나 더듬으며 확인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1등 번호가 맞았어요. 방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진 채 노숙자의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으로 한꺼번에 뜨거운 피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돈이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남편이 힘겹게 물었어요. 어때요? 당첨된 번호 맞아요? 노숙자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피기가 다 빠져 있었고 눈빛만이 어딘가 애절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탐욕이 더 크게 고개를 들었어요. 노숙자는 복권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작은 종이를 꼭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억지로 웃으며 속삭였어요. 꽝이었어요. 아쉽죠.
다음엔 꼭 당첨될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반쯤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이 노숙자가 치마 속에 몰래 복권을 넣는 손동작에 가 닿았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잠깐,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남편은 떨리는 팔을 뻗어 노숙자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어요. 노숙자는 당황한 듯 작게 몸을 뒤로 빼며 웃음을 지었어요. 왜 이래요, 오라버니? 꽝이라니까 괜히 그러지 말아요. 남편은 힘없는 몸으로 필사적으로 치마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손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노숙자는 움찔하며 치마를 뿌리치려다 방 안에 있던 작은 골로를 발로 건드렸어요. 작게 흔들리던 골로가 그대로 쓰러지며 안에서 피어오르던 불씨가 바닥으로 튀었어요. 낡은 담요가 금세 시커멓게 그슬리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번져 올라왔어요. 남편은 그 장면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미약한 소리를 냈어요. 안 돼요. 불이. 노숙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치마를 붙잡은 손을 힘껏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주머니 속 복권이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서는 곧 남편의 가늘고 끊어진 신음소리가 들렸고 불길은 거칠게 치솟아 천장을 삼키고 있었어요. 달동네 좁은 지붕들 사이로 연기가 시커멓게 뻗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불이야!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양동이를 들고 이웃집을 오르내렸어요. 어디선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골목 담장을 넘어 먼 데까지 메아리처럼 번져갔어요. 윤희는 광주리를 든 채로 달리다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불길은 이미 그녀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어요. 가슴이 거칠게 떨렸고 두 다리가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았어요. 여보, 거기 있어요? 제발. 윤희는 울부짖으며 골목을 뚫고 집 쪽으로 달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윤희는 손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어요. 달동네 골목은 너무 좁아서 소방차조차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날라 불길을 잡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기왓장 위로 번진 불길이 연달아 이웃집 처마로 옮겨 붙었고 허름한 지붕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윤희는 울면서 닭집 문턱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에서 자신의 집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조여들어 숨이 턱턱 막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게 다 재수 없는 날씨 탓이에요. 바람만 좀 덜 불었어도. 그 목소리는 위로하려는 듯 했지만 윤희의 귀에는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불길이 거친 자리에 남은 건 매캐한 연기 냄새와 새까만 그을음뿐이었어요. 윤희는 그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몸을 떨고 있었어요. 불이 거의 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무너진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이미 움직임이 없는 남편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윤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어떡하라고요? 목소리는 금세 눈물에 젖어 흐려졌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윤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기어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윤희는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이 서러운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모두들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집은 불길에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검게 탄 기둥 몇 개와 재가 된 벽돌 더미뿐이었어요. 윤희는 부서진 문짝에 기대어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허리를 구부린 채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발밑에 제 위로 자잘한 물방울이 맺힐 정도였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발끝으로 먼지만 툭툭 찼어요. 그날 밤 윤희는 닭집 문턱에 앉아 한참 동안 집이 있던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마른 풀잎처럼 바스라질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초라한 장례가 치러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몇몇 친척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냉기가 돌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모으고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날 노숙자 그 안악 어디 갔었대요? 불나던 날 그 동네에 없었다잖아요. 그러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꼭 그런 날 자리를 비웠을까요? 그 말들은 바람에 실려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윤희는 희미하게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잔잔히 피어오르던 의심이 서서히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영정이 촛불에 비쳐 흔들릴 때마다 윤희의 눈가도 함께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노숙자가 밤중에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났다는 얘기였어요. 가까운 사람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놀란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밤중에 달동네서 저렇게 야반도주를 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그랬겠죠. 이웃들은 고개를 맞대고 연신 혀를 찼어요. 윤희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속에 있던 작은 의심이 이제는 멈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잡았던 치마자락, 노숙자의 이상한 표정, 방에 퍼져 있던 한약 냄새와 함께 떠오르며 윤희를 괴롭혔어요. 그 밤 이후 윤희는 가슴 깊은 곳에 무겁게 깔린 뭔가를 품게 되었어요. 윤희는 닭집 문을 닫고 허리를 구부린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만이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노숙자가 치마의 복권을 숨기던 손짓이 어른거렸어요. 그 손끝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탐욕의 냄새가 이제야 또렷하게 코끝을 찌르는 듯 했어요. 윤희는 몸을 웅크리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요? 왜 자꾸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한숨이 방 안에 스며들자 공기가 더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슬픔은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윤희는 다시 닭집 문을 열었어요. 손에 익은 칼질을 하며 닭을 손질할 때마다 손끝이 자주 멈췄어요. 그럴 때마다 윤희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불판 위에서 닭이 익어가며 내는 구수한 냄새가 괜히 서러웠어요.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을 할 때도 윤희의 마음은 늘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닭집 벽에 걸린 달력 위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희미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이 괜히 윤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윤희를 붙잡아준 건 어린 아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 엄마를 도와 물을 길어오고 가게 바닥을 쓸었어요. 가끔 피곤에 겨워 엄마 무릎에 누워 잠이 들면 윤희는 조심스레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어요. 그 작은 온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어요. 우리 도윤이는 엄마만 믿어줘. 엄마가 꼭 지켜줄 거예요. 윤희는 그렇게 중얼이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도윤이 내쉬는 따뜻한 숨결이 윤희의 메마른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밤이 되면 윤희는 더 이상 닭집 불을 켜지 못했어요. 조용히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노숙자의 웃음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치마 속에 숨겨져 있던 복권이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을지 이제 와서 더 선명히 느껴졌어요. 눈을 감을수록 마음속 의문은 커졌고 그 의문은 분노와 서러움을 함께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만 방울방울 떨어졌고 윤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하게 차오르는 어떤 예감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자라고 있었어요. 30년이 훌쩍 지난 뒤였어요. 윤희는 여전히 닭집을 지키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세월 속에 얼굴에 더 많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턱에 서 있는 걸 보고 윤희의 숨이 턱 막혔어요. 곱게 다듬은 머리칼에 값비싼 외투를 입은 여인이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노숙자였어요. 언제 그렇게 변했는지 부티가 흐르고 얼굴엔 미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어요. 윤희는 반가움보다 먼저 낯선 서늘함이 가슴을 파고드는 걸 느꼈어요. 노숙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모았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고 어디선가 이상하게 기름진 향이 풍겨 나왔어요. 노숙자는 그새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들 황기찬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 가족을 두고 운명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어요. 시장에서 노숙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면 다들 한숨과 부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윤희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닭집 기름 냄새가 묻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수록 옛날 골목에서 마른 웃음 지으며 닭국물을 받아가던 노숙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의 그녀는 너무도 달라 보여서 윤희는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허전했어요. 며칠 뒤 치킨집 앞 좁은 골목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왠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더니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그 뒤로 키가 훤칠한 한 남자가 따라 내렸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모습이 무척 단정해 보였어요. 그가 바로 노숙자의 아들 황기찬 회장이었어요. 윤희는 물기가 남은 손을 옷에 닦으며 얼떨결에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치킨 드시러 오셨나요? 노숙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기찬은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치킨집 구석구석을 훑을 때 윤희는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만 굳어졌어요. 치킨집에 드나드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때 불나던 날 노숙자 그 사람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잖아요. 맞아요. 그러고는 며칠 뒤에 홀연히 사라졌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없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말들이 치킨집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손에 묻은 치킨 기름을 닦았어요.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었어요. 그 소문들은 먼지처럼 가벼웠지만 가슴 속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눈빛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도 윤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치킨집 불을 다 끄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었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해서 서늘했어요. 그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골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신음, 그리고 치마를 꼭 쥔 채 돌아서던 노숙자의 뒷모습이 잇따라 떠올랐어요. 그때 그 불이 정말 사고였을까? 혹시라도. 윤희는 속으로 조심스레 되뇌며 눈을 꾹 감았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쉽게 뽑히지 않고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숨이 자꾸만 가빠졌고 몸을 잔잔히 떨며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새벽 달빛이 방 안까지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 은은한 달빛이 더 차갑게 느껴져 윤희는 괜히 이불 속으로 몸을 깊숙이 묻었어요. 며칠 뒤 도유는 몰래 경찰서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기록 보관 창고에 들어선 그는 낡은 종이 더미를 하나씩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노란 문서 위를 더듬다가 1988년 달동네 화재 사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어요. 도유는 바닥에 앉아 서류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그 안에는 불이 난 구조도,
목격자들의 흐릿한 진술, 그리고 까맣게 타버린 방 사진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숨을 길게 내쉬며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게 이런 거였을까?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도윤은 화재 기록에 그치지 않고 금융 내역까지 추적했어요. 어렵게 손에 넣은 내역에서 노숙자가 그해 갑자기 큰 돈을 예금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 시기는 아버지가 죽은 해와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서류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숨이 자꾸만 가빠졌어요. 이 돈이 그 복권 당첨금이었나? 어머니 몰래 가져간.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입을 다무니 가슴이 금세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문득 머릿속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신음소리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소리가 귀를 파고들자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손에 쥔 서류가 이상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치킨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윤희는 마루에 앉아 치킨뼈를 발라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가만히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윤희는 깜짝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작게만 보였고 도윤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저려왔어요. 그 순간 지난 40년 동안 꾹꾹 덮여있던 진실이 이제는 조금씩 입을 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이 더 무서운 예감으로 도윤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낡은 종이 뭉치를 들고 치킨집으로 돌아왔어요. 윤희는 조용히 치킨을 튀기다 말고 그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종이 끝자락은 오래돼 노랗게 발해 있었고 글자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윤희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그때 화재 기록이에요. 엄마, 혹시 다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어요. 윤희는 종이를 받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기록 속에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아 겁이 났어요. 도윤이 가져온 경찰 기록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낡은 종이 한 귀퉁이에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재 현장 방 안바닥에서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흔적 발견. 불에 일부 훼손되었으나 라는 글자 확인. 도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어요. 서류를 조심스레 넘겨본 윤희도 그 구절에 시선이 멎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그게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노자가 혹시... 윤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이 시커멓게 가라앉으며 눈가가 다시 뜨겁게 번져 올라왔어요. 며칠 뒤 도윤은 그 경찰 기록을 들고 노숙자를 찾았어요. 넓은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서류를 펼쳐두었어요. 노숙자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불에 그을린 방 사진과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손글씨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No. 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표시된 확대 사진을 보자 노숙자의 어깨가 크게 움직였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방 안에 쓸쓸히 울렸어요. 도윤은 낮게 말했다가 잠시 목소리를 멈췄어요. 이거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니겠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노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작은 떨림이 방 안 공기까지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희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내 남편, 그때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됐는데 그 복권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렸고 허리를 구부린 채 몸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원망이 터져나오니
온몸이 아린 듯 저렸어요. 노숙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두 손을 모아 비비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희의 흐느낌이 벽을 타고 낮게 퍼져나갔어요. 잠시 뒤 노숙자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윤희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덜덜 떨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입술이 바짝 마른 듯 떨리더니 작게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때 정말 나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 목소리에는 꺼져가는 숨소리처럼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윤희는 눈물을 훔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이 더 시리게 저렸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기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가가 잔뜩 굳어 있었고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더니 무릎 꿇은 노숙자의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세요? 목소리에는 억눌러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실려 있었어요. 노숙자는 밀려나며 두 손을 허공에 내밀었지만 기찬은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 손길이 공허하게 허공을 가르자 노숙자의 표정은 한층 더 초라해졌어요. 기찬은 그대로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노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리를 굽힌 채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한평생 지켜오려 애쓰던 집안의 체면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 부서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방안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괜히 심장이 찬물에 담근 듯 시려왔어요. 도윤은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실렸어요. 40년 전 달동네 화재, 대기업 회장 집안에 얽힌 참혹한 진실. 사진 속 노숙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허망하게 앉아 있었어요. 기사 아래에는 황기찬 대기업 회장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치킨집에 온 손님들이 신문을 들고 와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저 집안도 한순간이구먼. 그렇게 잘 나가더니 돈이 다 못해요. 윤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애써 아무 표정 없이 치킨을 튀겼어요.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려서 기름방울이 조금씩 튀어올랐어요. 그날 밤 도윤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여서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손등을 적시자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억울함이 조금씩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이제야 조금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줘요.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이며 영정 앞에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묘하게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울고 있던 영혼이 조용히 웃으며 등을 토닥여주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노숙자는 윤희를 치킨집 안작은 테이블로 불러 앉혔어요. 그 앞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노숙자는 가방을 열어 재산 명세서와 통장, 도장을 하나씩 꺼내 윤희 앞에 내밀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건 내 전부예요. 이제 더는 숨길 것도 없고 가져가세요.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둔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이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노숙자는 윤희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어요. 언니, 내가 가진 건 이 죄책감뿐이야. 그 돈도, 그 집안 이름도 다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가늘었어요. 눈가에는 번들거리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 어딘가가 허무하게 비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숨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어요. 윤희는 서류를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노숙자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작아 보였어요. 그깟 돈, 그 복권 하나 때문에 내 남편이 그렇게 갔는데 내가 뭘 더 어쩌겠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노숙자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윤희는 한참을 노숙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수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지 마음속에 남은 건 텅 빈 바람 같았어요. 그 뒤 황기찬의 이름은 신문에서 사라졌어요. DH홀딩스로부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이사회의 회장 해임건이 올라갔고 만장일치로 해임되죠. 사람들은 회장 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재산까지 털리자 결국 술로 버틴다는 소문만 흘려보냈어요. 허름한 선술집 구석에서 기찬이 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작게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도 한때 잘 나갔는데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죠. 기찬은 그런 속삭임에 귀를 닫은 채 술잔만 연거푸 비웠어요. 그 어깨가 이상하게 축 늘어져 보여서 보는 사람들조차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노숙자는 재산을 모두 내놓은 뒤 더 허름한 동네로 옮겨갔어요. 낡은 2층 집 방 한 칸에서 혼자 밥을 짓고 늦은 밤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올 때면 주름진 손등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벌이지.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혼잣말 같은 그 소리가 방 안에 길게 맴돌았어요. 노숙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며 조용히 죄책감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래전보다 훨씬 자란 몸이 그 앞에 더 깊이 숙여졌어요. 아버지, 이제야 조금 숨이 놓이는 것 같아요. 보고 계셨죠?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길게 숙였어요. 그제야 가슴속 깊은 데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따뜻하게 보였어요. 도윤은 치킨집 문을 닫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가갔어요. 윤희는 작은 책으로 문을 닫다 말고 도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약해 보여서 도윤은 가만히 팔을 뻗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편히 살아요. 내가 다 지켜줄 거예요.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작은 숨결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노숙자는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동네를 떠나갔어요. 발걸음이 자주 비틀거려서 옆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어요.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가볍기도 하고 또 애처롭게 보여서 사람들은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노숙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작게 흔들리다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와 윤희의 앞치마 자락을 가볍게 스쳤어요. 그날 저녁 달동네 위로 노을이 붉게 깔렸어요. 낡은 지붕과 벽돌담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마치 오래된 그림 같았어요. 윤희는 가게 앞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조금 덜 흔들렸어요. 도윤은 그런 어머니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더니 치킨집 간판을 작게 흔들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윤희는 여전히 치킨집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어딘가는 이제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도윤도 그 곁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어요. 사람들은 가끔 옛 소문을 꺼내다가도 금세 웃으며 지나갔어요. 어쩌면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 같았어요. 용서는 늘 그 자리에서 쉬이 오지 않지만 언젠가 스스로 피어나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날 노을처럼
기억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 그런 것이었어요.